조각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26일 오후 7시 21분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발표된 미국 국가정보국의 UFO 관련 보고서 미국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그 9페이지짜리 내용을 소개한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 제목은 이렇습니다. UFO 보고서는 미식별 항공현상, 공중현상, 미식별 공중현상이 이 세속적인 설명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런 제목을 뽑았습니다. 아주 철학적인 제목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UFO 보고서에 적힌 내용 중에 제일 핵심적인 게 144건의 이 보고서를 분석을 해보았더니 한 건은 뭘로 밝혀졌느냐 하면은 풍선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143건은 설명이 불가능하다. 그 중에 상당수는 그 비행 물체가 인간이 알고 있는 기술과는 동떨어진 행동을 한다. 공중에 오랫동안 떠 있다. 그리고 방향을 바꾸는데 아주 급속하게 바꾼다. 가속을 하는데 이게 물리학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 등등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국, 중국,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기술보다 훨씬 앞선 기술이다. 그러니까 이 지구의 기술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월스트리트 신문 제목이 뽑혔습니다. 오늘이 인류 문명 역사에서 획기적인 날로 기록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코페르니쿠스라는 저 폴란드 학자가 죽기 전에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 라고 이야기한 게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가져왔다. 이 세상 우주가 기독교 성경에 적힌 대로 다 인간을 중심으로 지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돌아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다. 지구는 이 광대한 우주의 일부일 뿐이다 라고 한 것이 중세의 여러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 것 같고, 또 어떤 비교가 가능할까요? 아메리칸 인디안이 말 타고 총 들고 등장한 백인들을 봤을 때 느꼈던 어떤 무력감, 압도적인 느낌, 그것과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또는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이 아니죠. 그건 상륙입니다. 신대륙 상륙. 왜냐하면 이미 그 500년 전에 바이킹이 먼저 아메리카 대륙에 상륙했다가 나중에 철수한 적이 있습니다. 요 사이는 발견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서부 영화를 보시면은 인디안들이 말을 잘 타니까 원래부터 말을 잘 탔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1492년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상륙 그 전에는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말 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기병이 없었습니다. 기병이. 그래서 잉카 또는 아즈테크 같은 이런 남미의 찬란한 제국들이 왜 쉽게 무너졌느냐 하면은 흰 말을 타고 온 이 스페인 사람들을 보고 압도되었다는 겁니다. 또 흰 말을 타고 오는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다 하는 생각도 했다는 겁니다. 그때 이 아메리칸 인디안, 요새는 아메리칸 인디안이라고 그러지 않죠. 네이티브 아메리칸이라고 그러죠. 원주민들이 느꼈던 압도적인 무력감 또는 1240년
징기스칸의 기마군단이 전원 기병 체제로서 유럽을 덮쳤을 때 유럽 사람들이 느꼈던 그 공포감, 이 정도는 아니지만은 나중에 2021년 6월 26일 오늘 세계가 바뀌었다, 인간의 생각이 바뀌었다, 이렇게 적힐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옵니다. 느낌이. 왜냐하면은 오늘 미국 정부의 UFO 보고서는 요약을 하면은 UFO는 실체가 있다. 그리고 피지컬 오브젝트다. 물체다. 그것을 본 게 아니다. 그리고 기후현상도 아니고 광학현상도 아니다. 실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실체가 지구에서 만들어낸 기술보다는 훨씬 더 우수한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것까지 인정을 했어요. 그러나 이게 외계에서 왔다는 증거는 없다고 했습니다. 외계에서 왔다는 증거는 없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그 물건을 본 적도 없고 뭐 외계인, 그것을 조종하는 외계인을 잡은 적도 없다. 또 통신한 적도 없다. 이거죠. 사실은 그동안에 미국 공군이나 해군이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노력하는 사람을 아주 이상한 인간으로 취급을 해가지고 최근까지도 미국 공군에서는 조종사들이 UFO를 보고도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고하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해군만이, 해군 조종사들이 열심히 보고를 해가지고 오늘 보고된 140사건 거의 전부 다가 해군 조종사들이 본 겁니다. 요사이 공군도 이제 보고를 하라 이래 된 겁니다. UFO를 이야기를 했다가는 아주 몹쓸 사람 취급받는 게 미국 공군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자, 이게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보다도 더 우수한 비행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게 어느 정도겠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기술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외계에서 온 거냐? 거꾸로 질문하면 되죠. 그럼 외계에서 오지 않았으면 어디서 왔느냐? 아니, 그런 기술이 있다. 그런 것은 인정했다. 다만 증거는 없다고 했다. 그러니까 외계 사람이 조종한다는 증거도 없지만은 아니라는 증거도 없다. 지금 이 중간선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인정을 한다. 실존은 인정한다는 겁니다. 실체는 인정한다. 그럼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이게 외계에서 왔느냐 안 왔느냐를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이번에 보고한 사람들, 그것은 우리 임무가 아니고 그건 나사의 임무다. 미국 항공우주국이 외계인 또는 생물이 사는 외계를 탐색하고 있으니까 그쪽 임무다라고 이렇게 미뤘습니다만 이제 본격적으로 외계인 이야기가 나오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게 미국만이 문제가 아니죠. UFO는 한국에서도 1980년에 팬텀 조종사 4사람이 비행기 2대를 몰고 UFO를 추적해가지고 한 30분 동안 UFO 상공을 돌면서 한 300m까지 접근하면서 관찰한 기록, 생생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란에서는 테헤란 상공에서 그때도 이란 공군 팬텀기가 UFO와 추격전을 벌인 적도 있었고요. 또 그때는 UFO 쪽에서 이 팬텀에 대해서 상당히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페루에서는 페루 공군 전투기 수호이 전투기가 UFO로 추정되는 물체를 향해서 60발의 기관포를 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관포를 쏴도 아무 효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니까 지금 UFO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지구 상공을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UFO가. 근데 그게 미국만 한정된 게 아니고 프랑스에서도. 근데 프랑스 사람들이 20년 동안 추적해서 정리한 보고서를 보면은 이 핵시설, 핵실험에 굉장히 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에서도 오늘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UFO 현상이 군사시설에서 많이 포착이 된다. 그 이유는 군사시설에서
우리가 목격을 많이 한 때문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표본 오차는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단서를 달았지만은 이 UFO가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서 군사와 관계되는 데 대해서 민감하다. 그러면 군사시설을 집중적으로 관찰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의 UFO 관측 기록에 따르면은 미국 그 공군 전투기가 감당을 못합니다. 그리고 뭘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가까이 접근해가지고 이거 쏠까 말까 하는 순간 저쪽에서 강력한 무슨 전자기파 같은 게 와가지고 비행기가 가지고 있는 통신 기능 그리고 요격 기능 또는 발포 기능 이런 게 마비돼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동이 너무나 빠름으로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다. 그러면은 이 외계인은 막강한 군사력 기술을 갖고 있다.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은 저 먼 데서 지구를 상대로 비행 접시를 보낼 정도면은 그 기술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어느 정도 어마어마하냐. 자, 인간이 원숭이에서 인간 인류로 이렇게 분류가 돼가지고 진화해온 역사는 한 몇백만 년 정도 됩니다. 아프리카에서 시작됐다고 그러죠. 그 뒤에 이제 도구를 다루고 불을 만들고 하면서 모덤살이를 하고 근데 부족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부족 국가가 고대 국가로 되고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문명이란 것을 발전시킨 거. 문명. 그 역사는 뭐 많이 잡았자 몇만 년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리고 철기 시대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수천 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청동기 철기. 그러니까 쇠를 가지고 뭘 해야 이게 군사력이라든지 뭘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구의 역사는 45억 년 지구의 나이는 45억 년 됐습니다. 그런데 문명의 역사는 한 5천 년밖에 안 됩니다. 진짜 문명입니다. 철을 마음대로 다룰 수 그 5천 년 사이에 인류가 이룩한 문명이 이 정도 아닙니까? 5천 년 사이에 달에도 우주선을 보내고 음속을 돌파하는 비행기를 만들고 드디어 휴대전화를 만들고 이 5천 년 사이에 얼마나 발전을 했습니까? 자, 그러면 요걸 그냥 두고 이런 가상을 하면 어떨까요? 우주의 어느 별에는 한 1억 년 전부터 생명체가 고등생명체가 나타나가지고 인간과 비교될 수 있는 고등생명체가 나타났다. 1억 년 동안 문명을 발전시켰다. 그 문명이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가 5천 년 동안 발전시킨 문명이 이 정도인데 1억 년 동안 발전시키면은 그 문명의 기술은 어느 정도일까요? 충분히 지구에 우주선을 보낼 정도가 아닐까요? 1억 년입니다. 1억 년. 반대로 지구가 망하지 않고 앞으로 1억 년 동안 문명이 발전한다면 지구 또한 우주선을 다른 별에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벌써 지금부터 그런 야망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UFO가 지구를 감시하고 있는 게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다만 현재의 물리학적 지식, 천문학적 지식으로는 설명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라고 해봤자 항성인데 4.5광년, 빛으로 4년 한 6개월 동안 달려야 갈 수 있는 별이거든요. 그것도 가장 가까운 겁니다. 어떻게 그런 우주선을 만들 수 있겠느냐. 지금 기술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나 혹시 빛보다 더 빠른 우주선을 만들 수도 있지 않느냐. 그게 아니고 공간을 휘게 만들어가지고 먼 거리도 바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무슨 방법이 있거나 우주 안에 그걸 가능하게 하는 어떤 터널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또 요사이는 무슨
순간이동이라는 양자역학 이론이 또 나오더라고요. 자, 문제는 시간입니다. 5,000년 동안 발전시킨 지구 문명과 1억 년 동안, 아니 그것보다 더 길 수도 있죠. 10억 년 동안 발전시킨 외계인 문명을 비교하면 오늘날의 인간의 기술과 UFO의 기술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심각하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외계인이 있다. 외계인이 지구를 감시하고 있다. 외계인이 비행 접시를 보내가지고 지금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감시하고 있는데 인간이 가진 기술로는 도저히 그것을 따라잡을 수도 없고 대응할 방법도 없다. 다행히 지금까지 관측된 UFO는 착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위협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전투기가 막 공격적으로 나와도 대결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피해버립니다. 가소롭다는 그런 느낌을 주는데 어쨌든 굉장히 평화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간혹 이거는 이제 믿거나 말거나 하고 앞으로 이 부분도 또 조사되어야 될 부분인데 미국에서는 UFO에 납치됐다가 조사받고 나왔다는 사람들이 꽤 됩니다. 그 증언이 너무나 생생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또 공통적인 게 뭐냐면은 잡혀가서 수술대 같은데 눕혀가지고 몸 수색을 당하듯이 이렇게 진료를 안 받고 그다음 귀환했다는 겁니다. 그때 그들이 본 사람들은 사람 같지는 않고 사람 형태는 비슷한데 어디 로봇 같았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증언하는 사람들을 경찰에서 거짓말 탐지기에 걸어도 참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것도 앞으로 언젠가는 분석을 해볼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UFO가 외계에서 왔다면은 사람에 대한 관심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란 존재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인간이 이 개미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분석하듯이 사람을 분석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나 현재까지는 굉장히 착해요. 그 사람을 잡아먹었다든지 뭐 정말 죽였다든지 하는 기록이 없고요. 그 쫓아다니는 비행기를 쏘았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는 착한 UFO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 점점 이쪽으로 생각이 깊어질 때, 학문적 연구가 이제 진행될 때, 사람의 생각은 어떻게 바뀔 거냐. 모든 게 다 바뀌지 않겠습니까? 인간 위에 고등동물이 있다. 인간을 우습게 보는 인간이 개미를 보듯이 그 인간을 개미처럼 보는 압도적 문명이라고 그럴까요? 기술과 지능을 가진 존재가 있다. 그것도 가까이까지 왔다. 가까이까지 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각하는 순간 인류 역사가 바뀌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치, 경제, 문화, 특히 종교, 사상 이런 게 다 바뀌는 거 아닙니까? 다 바뀌는 것이고 그때부터 가장 먼저 정치가 바뀌지 않을까요? 좋은 방향으로 해석하면은 우리 이렇게 싸울 때가 아니다. 인간은 역시 같다. 이건 뭐 이슬람, 기독교, 뭐 수니파, 시아파, 개신교, 천주교 이렇게 싸울 게 아니다. 그리고 이념적 대결, 인종적 대결, 지역적 대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세계 정부를 만들어야 되겠다. 싸우지 말자.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 이런 식으로 좋게 되는 방향이 하나 있을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바마 대통령은 UFO의 존재를 믿는 사람입니다. 꼭 나쁘지만은 않을 것이다. 두 가지 반응이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오바마 대통령. 하나는 UFO에 대항해서 군사비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것이고 단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와 참고적으로 비슷한 이야기를 한 사람이 최근에 돌아가신 그 일본의 유명한 저널리스트 분이 한 분 있는데 다치바나라는 분입니다.
다나카의 금맥과 인맥이라는 글을 써서 다나카 총리를 물러나게 한 사람인데, 이분이 우주로부터의 귀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를 본 미국의 우주 조종사들을 여러 사람 인터뷰를 해서 지구를 본 느낌이 어떻더냐. 왜냐하면 달에서 지구를 본다든지 또는 달을 한 바퀴 돌면서 지구를 본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된다는 거죠. 우주에서 지구를 보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사고와 인격에 어떤 영향을 주었느냐라고 했더니 공통적인 게 인생관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것을 극복할 수 있게 되고, 그걸 보는 순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주적 관점을 가진 순간, 그 뒤부터 인도주의자, 평화주의자로 변했다 하는 그런 아주 좋은 르포르타주 책이 있습니다. 우주로부터의 귀환이라는 책인데요. 저는 그 책이 다치바나 씨의 제일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 책을 읽은 다음에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밤에 한국으로 입국한 적이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부산 쪽에서 들어오죠. 조금만 지나가면은 부산은 환합니다. 조금 지나가면 대구가 또 환해요. 그 다음에 대전, 서울 이런 식으로 쭉 들어가는데, 하늘에서 내려다본 한반도를 바라보면서 뭐 여기서 경상도 전라도 뭐 좌우 이렇게 싸울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주적 관점은 아니지만 저 높은 데서 내려다보니까 이제 UFO가 외계에서 왔다 하는 쪽으로 점점 생각이 굳어질 때 인간의 각성이 그런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희망도 또한 갖게 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어떤 쪽으로 아마 논의가 되느냐 하면은 이 UFO와 교신을 해야 되겠다. 근데 오늘 발표에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 국방부나 FBI나 CIA나 이런 때는 자기들 임무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 임무는 나사에서 해야 된다. 우주항공국에서 할 일이다. 어쨌든 교신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사이 천문학자들은 어마어마한 그 안테나를 만들어가지고 우주와 계속 교신하기 위해서 뭘 자꾸 주파수로 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침 이번 보고서에서 흥미로운 대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몇 개의 보고서에서는 UFO에서 라디오 프리퀀시 에너지가 잡혔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주파수 에너지가 감지되었다는 겁니다. 이걸 좀 쉽게 이야기하면은 UFO에서 전자기파를 쏘았다는 겁니다. UFO에서 전자기파를 쏘았기 때문에 접근하던 비행기의 통신기능이나 무기체제가 마비됐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자기파를 쏜다는 것은 거의 고등지능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미국이 상당히 깊게 연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걸 분석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감지를 해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이거야말로 UFO가 고등지능에 의해서 조정되고 있다는 증거인데, 그렇다면은 교신이 가능하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쪽에서도 라디오 무슨 주파수를 보내니까 이쪽에서도 보내면 거기서 답신이 있을 것 아닙니까? 뭔가 이게 통신하는 수단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젯밤에 제가 본 영화가 스필버그가 1980대 초에 만든 Close Encounter of the Third Kind, Close Encounter of Third Kind, 우리나라에서 번역해가지고 미지와의 조우라는 식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것은 The Third Kind라는, Encounter of the Third Kind라는 말은 UFO를 분석한 사람들이 만든 등급입니다.
UFO와 접촉하는 방법이 저 먼 데서 구경하는 거하고 아주 가까이서 보는 거하고 아니면 UFO로 뭐 빨려 들어간 사람들의 이야기 이렇게 나오는데 가장 근접해서 본 사람들의 증언을 Encounter of the Third Kind라고 그래요. 그 영화를 봤습니다. 그 영화도 핵심적인 의미가 뭐냐면은 UFO와 어떻게 통신할 거냐. 그 영화에는 개발한 게 인도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의 멜로디를 가지고 UFO와 통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역시 이 UFO는 정부나 이런 사람들보다는 이 예술가들, 상상력이 있는 이 스필버그 같은 공상 영화 만드는 사람들이 그린 UFO가 사실에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은 아마 나중 역사가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상륙한 날,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한 날, 또는 징기스칸의 징기스칸의 후손이지만은 몽골 기마군단이 유럽에 나타난 날, 그리고 말 타고 총으로 무장한 유럽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나타난 날보다 훨씬 더 깊고 넓은 영향을 끼친 획기적인 날로 기록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